네,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넷 민주파출소 1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의원님, 국민소통위원장 전영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허위조작 감시단, 정보감시단 양문석 의원님 오셨고요. 김동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제 민주파출소 현황은 2월 10일 9시 기준으로 1,855명이 방문했고 제보는 636건입니다. 누적 방문자 수는 30만 7,286명이고 누적 제보는 8만 1,965건입니다. 매체별로 네이버가 21.86%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 20.13%, SNS가 15.72%, 커뮤니티가 12.11%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며 테러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이 내용은 양문석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정보감시단장 경기도 안산시갑 양문석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허위사실과 비방이 집중적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영배 재판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휴대폰 문자 및 전화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 심각한데요. 아동 성착취 사이트에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정말 이제는 막가는 그러한 이 가짜 뉴스와 조작된 정보가 살포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긴장해야 되고 심각하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인신공격과 허위 조작 정보 살포가 극우 커뮤니티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는 국힘 지도부가 앞장서서 부추긴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조작 정보를 살포하였다가 사과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과자 진정성을 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수준의 행태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암세포들을 확산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영배 권한 대행의 결정은 법치가 아닌 인치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현재 헌법재판소장 직무 대행을 계속해서 인신공격과 그 다음에 공격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극우 세력들에게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하라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 아니다. 국힘은 이제 극우 커뮤니티와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우 커뮤니티 일배,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힘 지도부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겁니다. 국힘은 허위조작 정보 방관을 넘어서 이제는 극우 세력들에게 좌표를 찍어주고 공격을 사실상 지시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고 판단됩니다. 허위조작 정보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고 퍼뜨리는 것은 암세포가 급격히 증식하는 것을 묵인하는 행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암세포를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세포에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극우 세력과 공생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힘은 즉각 허위조작 정보 살포와 흉악 범죄의 모의를 조장하는 극우 세력들과의 유착관계, 공생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정치적 폭력을 도구로 삼는 극단주의 정치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번째 발표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떠오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 원내대표의 거짓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바로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말바꾸기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국회 선출 및 대법원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의 임명은 정당화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권 원내대표가 같은 문제에 대해 2017년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확정되기 전인 2017년 2월 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 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기자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이 되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에 자신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이런 태도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행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조차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의 주장,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입장이 모순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말바꾸기식 정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춘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